하늘을 찌르는 산과 신들을 비추는 사막 사이에는 현실과 신성 사이에 존재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신비, 힘,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숨겨진 영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볼리비아의 여성들, 힘과 전통의 상징. 그들은 라파스의 경사진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앤데스 산맥의 차가운 바람에 치마를 종처럼 흔듭니다. 그들은 수세기 동안 보이지 않았던 아이마라족과 케추아족 여성인 촐리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들은 자부심의 북소리처럼 울려 퍼지는 발걸음으로 고개를 꼿꼿이 들고 걷습니다. 한때 복종의 상징이었던 그들의 옷은 저항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작고 엉뚱해 보이는 중절모는 중력과 사회적 관습에 도전합니다. 다채로운 리본으로 묶인 긴 검은 머리 닦기는 땅과 조상과의 유대감을 나타냅니다. 여러 겹의 치마, 폴레라는 결코 시들지 않는 꽃잎과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옷을 입는 것이 하층 계급의 신호였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정치적 행위입니다. 촐리타는 존경받기 위해 자신의 뿌리를 버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뿌리를 자부심으로 바꿨습니다. 여전히 식민지 시대의 상처를 안고 있는 나라에서 이 여성들은 저항하고 부활하는 볼리비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그들은 과일, 직물, 약초를 팔면서 확고함과 친절함으로 협상합니다. 광장에서는 시위와 행진에 참여하여 권리를 요구합니다. 집에서는 전통을 키우는 것과 똑같은 규율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들은 동시에 어머니 지도자, 전사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는 깊은 시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의 추위와 편견의 열기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 사람에게서 나오는 평온함입니다. 촐리타의 미소는 안개를 뚫고 나오는 태양과 같습니다. 희귀하고 강하며 필요합니다. 오늘날 그들은 패션 캠페인, 다큐멘터리, 국제 헤드라인에 등장하지만 여전히 고대의 존엄성을 가지고 거리를 걷는 여성들입니다. 촐리타스 루차도라스, 여성의 힘이 링에 오를 때. 엘 알토의 체육관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두꺼운 담요로 몸을 녹인 관중들은 북소리와 함성이 희박한 공기를 가득 채우는 동안 열광한다. 중앙에는 조명이 켜진 링이 있다. 그리고 그녀가 들어온다. 촐리타 루차도라이다. 그녀의 치마는 흔들리고 모자는 빛 아래서 반짝이며 따은 머리는 검은 뱀처럼 움직인다. 쇼가 시작된다. 멕시코의 루차 리브레에서 영감을 받은 볼리비아 레슬링은 이곳에서 예술이자 저항의 형태가 되었다. 오락이었던 것은 항의가 되었고 장난이었던 것은 권력의 상징이 되었다. 링에 오르는 촐리타들은 평범한 여성들이다. 상인, 어머니, 주부이다. 하지만 의상을 입고 상대를 마주하면 영웅이 된다. 매 타격은 선언이고 매 넘어짐은 그들이 견뎌온 모든 것을 상기시켜준다. 촐리타가 바닥에 내던져지고 미소를 지으며 일어설 때 관중은 열광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눈앞의 상대를 상대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소외의 역사와 싸우고 있다. 링은 삶의 완벽한 은유이다. 넘어지고 일어나는 곳, 맞고 이기는 곳이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볼리비아 여성들은 자유를 찾는다. 촐리타 루차도라는 영화, 사진, 보고서에 등장하면서 볼리비아 밖에서도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을 직접 보는 감동과는 비교할 수 없다. 땀, 소음, 먼지 냄새가 집단적인 외침과 섞여 있는 것. 쇼가 끝나고 그들이 겸손한 제스처로 관중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공기 중에는 경외감이 감돈다.
마녀시장, 현실과 신비가 만나는 곳. 라파스에는 시간이 녹아내리는 듯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마녀시장입니다. 좁고 가파른 거리 사이에 자리 잡은 이곳은 도시의 신비로운 심장이자 약초, 부적, 고대의 비밀을 간직한 성격입니다. 공기 중에는 향 냄새, 젖은 흙 냄새, 마법 냄새가 감돕니다. 깊은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나이든 여성인 마녀들은 현지인과 외국인 고객을 똑같이 차분하게 맞이합니다. 그들의 테이블 위에는 말린 라마테아, 안데스 신들의 형상, 코카 아입 묶음, 다채로운 색깔의 병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곳의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물건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냄새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재물은 풍요, 사랑, 다산 또는 보호를 기원하기 위해 대지모신 파차마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 구매됩니다. 한쪽 구석에서 한 여인이 양초를 켜고 조각상 위에 연기를 불어넣으며 아이마라어로 기도문을 읊조립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한 남자가 새집의 기초 아래에 묻힐 라마테아를 고르고 있습니다. 이는 행운과 안전을 보장하는 의식입니다. 관광객들은 매혹적인 듯 바라보지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과 미신이 같은 진실의 두 얼굴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볼리비아는 보이지 않는 것이 구체적인 것과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마녀시장에서는 그것이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해가 지면 시장은 다른 빛을 냅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종소리가 공기를 채우고 잠시 동안 고대 영혼이 가판대 사이를 걷는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라파스, 산맥 사이에서 숨쉬는 영혼. 라파스는 논리와 물리학에 도전하는 도시입니다. 깊은 계곡 안에 건설되고 눈 덮인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안데스 바람에서 태어난 듯합니다. 해발 3,600m가 넘는 고도에서 매 호흡은 쟁취이고 매 걸음은 의식입니다. 멀리서 보면 도시는 언덕을 따라 도시의 심장부로 내려가는 벽돌과 붉은 지붕의 폭포입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소리, 냄새, 얼굴에 생생한 모자이크입니다. 케이블카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색색의 리본처럼 가난한 동네와 부유한 동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연결합니다. 위에서 보는 광경은 숨막힐 듯 아름답습니다. 높이뿐만 아니라 아름다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눈 덮인 일리만이 사는 침묵하는 신처럼 도시를 지켜봅니다. 거리에서는 삶이 모든 방향으로 맥동합니다. 상인들은 소리치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음악가들은 차랑고를 연주하고 옥수수 삶는 냄새가 향 냄새와 섞입니다.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모든 구석에서 얽혀 있습니다. 파차맘에게 바치는 작은 재물이 고대 신을 묘사한 낙서 옆 인도에 나타납니다. 밤에는 도시가 빛의 향연으로 변합니다. 집들은 별처럼 빛나고 잠시 동안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듯합니다. 라파스는 혼란스럽지만 마법 같기도 합니다. 숨쉬고 느끼고 귀 기울이는 사람과 대화하는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파차마마의 정신, 듣고 응답하는 땅. 볼리비아에서 땅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파차마마, 즉 대지 어머니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안데스 산맥 사람들에게 흙은 심장을 가지고 있고 바람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며 산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콜럼버스 이전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이러한 믿음은 모든 몸짓, 모든 의식 속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고원지대의 마을에서는 씨를 뿌리거나 수확하기 전에 가족들이 무릎을 꿇고 코카잎, 꽃, 와인, 작은 라마테아를 땅에 바칩니다. 허락을 구하고 감사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 몸짓은 단순하지만 심오합니다. 우주와의 조용한 대화입니다. 비가 늦어지면 사람들은 모여 노래를 부릅니다. 파차마마가 듣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수확이 풍성하면 감사의 표시로 원을 그리며 춤을 춥니다. 도시에서도 이러한 관습은 계속 이어져 건물을 지을 때 첫 번째 벽돌을 쌓기 전에 재물을 묻습니다. 파차마마는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관대하고 변덕스러운 어머니입니다. 볼리비아인에게 땅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알라시타와 같은 전통 축제에서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작은 물건을 바칩니다. 믿음, 전통, 기쁨, 숭배가 모두 섞여 있습니다. 현대 세계가 발전과 소비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 볼리비아는 삶이 존중과 상호성에 달려 있다는 필수적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파차마마는 듣고 응답하고 보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산과 바람 사이에서 여전히 땅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우유니 소금 사막, 하늘의 거울. 볼리비아 남서부에는 이 행성에 속하지 않는 듯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의 소금 사막인 우유니 소금 사막입니다. 1000km가 넘는 면적으로 태양 아래 빛나는 하얀 바다처럼 펼쳐져 있고 하늘을 무한한 거울처럼 반사합니다. 그곳은 지구의 광물 심장부로 수평선이 사라지고 인간은 완벽함 앞에서 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건기에는 소금이 기하학적 형태로 결정화되어 거의 외계와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우기에는 얇은 물층이 땅을 덮고 사막을 천상의 거울로 바꾸어 하늘과 땅이 혼합되는 곳입니다. 마치 구름 사이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관광객들은 이 자연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오지만 볼리비아인들에게 우유니는 단순한 풍경 그 이상, 즉 영적인 관문입니다. 원주민들은 소금이 배신당한 여신 투누파의 눈물에서 태어났다고 믿으며 그녀는 오늘날까지 잃어버린 사랑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는 영혼과 기억이 있습니다. 해질녘에는 태양이 수평선을 주황색과 라일락색으로 물들이고 바람은 고대 기도처럼 불어옵니다. 세상 사이를 떠다니는 듯한 느낌입니다. 밤에는 절대적인 침묵이 흐르고 바람소리와 표면에 반사된 별빛만이 거울로 둘러싸인 우주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우유니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존재적인 경험입니다. 티티카카 호수, 신들의 요람. 안데스 산맥의 심장부, 해발 3800m가 넘는 곳에는 하늘이 그 위에 쉬고 있는 듯한 광활하고 고요한 호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티티카카 호수입니다. 배가 다닐 수 있는 호수이자 신들의 요람이며 안데스 영혼의 거울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에서 태양과 달이 탄생했고 이 물에서 잉카 제국의 창시자인 망쿠 카팍과 마마 오클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호수는 시간이 멈춘 듯한 신성한 거처로 숭배받고 있습니다. 호숫가에서는 생명이 자연의 리듬에 따라 움직입니다. 아이마라족과 케추아족은 바람, 추위, 물과 조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호숫가에서 풍부하게 자라는 식물인 토토라로 집, 배, 심지어 우로스족에 떠다니는 섬까지 짓습니다. 이 섬 위를 걷는 것은 호수 자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땅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화려한 치마와 펠트 모자를 쓰고 불을 돌보고 직조하고 노래합니다. 남성들은 태양의 광채와 멀리 떨어진 산들에 이끌려 조용히 노를 젓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은 단순하고 심오하며 마치 모든 몸짓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티티카카는 단순한 수역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주민들은 낚시나 농사를 짓기 전에 코카 잎을 표면에 던져 파차맘에게 허락과 보호를 구합니다. 해질녘이 되면
호수는 금색과 보라색으로 뒤덮이고 세상 전체가 그 반영 속에 들어오는 듯합니다. 바람소리는 파도 소리와 섞이고 침묵은 신성해집니다. 밤이 되면 별들이 너무 가까이 내려와 물에 닿을 것 같습니다. 하늘과 호수가 하나의 무한함으로 합쳐집니다. 이곳에 물을 마시는 사람은 볼리비아를 결코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포토시, 은과 고통의 도시. 안데스 산맥의 심장부, 해발 4,000m가 넘는 고지대, 한때 부와 영광의 대명사였지만 오늘날에는 고통의 기념비로 기억되는 도시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은으로 빛났던 도시 포토시는 피로 얼룩진 도시이기도 합니다. 16세기 스페인 식민지 개척자들이 은이 가득한 세로 리코산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신들의 보물을 발견했다고 믿었습니다. 포토시의 은으로 스페인까지 다리를 건설할 수 있고 남은 금속으로 다시 그 다리를 건너올 수도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번영에는 끔찍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수천 명의 원주민과 아프리카 노예들이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광산에서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희박한 공기와 금속 먼지는 폐를 태웠고 많은 이들이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국의 탐욕을 부채질한 산 아래에서 수백만 명의 생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망치 소리, 레일 긁는 소리, 억눌린 비명 소리가 동굴의 차가운 메아리와 뒤섞였습니다. 은은 황금빛 배에 실려 나갔지만 포토시에 남은 것은 침묵과 죽음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도시는 여전히 세로리코의 그림자 아래 살고 있습니다. 광산은 계속 열려 있고 얼굴에 흉터가 있고 손이 굳은 광부들은 매일 지하로 내려가 조상들과 같은 운명에 맞서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오래된 의식을 치릅니다. 담배에 불을 붙이고 바닥에 술을 붓고 지하 세계의 신이자 보호자이자 동시에 사형 집행자인 LTO에게 코카 잎을 바칩니다. 뿔과 붉은 눈을 가진 티오의 동상은 곡물로 덮여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맛, 전통과 생존. 볼리비아의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기억, 저항, 정체성입니다. 각 요리는 땅의 풍미, 산의 숨결, 여러 세대의 조용한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라파스, 코차밤바, 수크레의 시장에서는 구운 옥수수, 구운 고기, 허브, 연기,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화려한 앞치마와 은은한 미소를 지닌 촐리타들은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요리를 제공합니다. 이곳에서 식사는 땅, 조상, 그리고 자신의 운명과 함께하는 친교 행위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음식 중 하나는 살테냐인데 고기, 감자, 완두콩, 그리고 맛이 폭발하는 걸쭉한 육즙으로 채워진 노릇하고 즙이 많은 엠파나다입니다. 살테냐를 먹는 것은 거의 의식과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잡고 존중하며 한 입 베어 물고 그 맛이 알티플라노의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해야 합니다. 고지대 생활을 상징하는 또 다른 요리는 추노, 라마 고기, 옥수수, 당근으로 만든 걸쭉한 수프인 차이로입니다. 각 숟가락은 안데스 산맥의 매서운 추위에 맞서는 포옹입니다. 볼리비아 음식은 단순하지만 의미가 가득합니다. 부족함과 창의성에서 탄생한 생존의 요리입니다. 거리에서는 소 심장 꼬치구이인 안티쿠초의 냄새가 목소리와 끊이지 않는 음악 소리와 섞입니다. 연기는 천천히 올라가고 향신료는 바람이 산으로 맛을 가져가는 것처럼 공중에서 춤을 춥니다. 사람들은 서서 먹고 대화하고 웃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볼리비아는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영혼의 상태입니다. 산, 소금, 침묵 속에서 그것은 신성한 것이 단순한 것에 살고 진정한 부는 우리를 창조한 땅에 속하는 것임을 가르칩니다.